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깊고 고요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언제나 다툼 없이 정답게 살아가는 곳이었으며, 마을 한가운데에는 유독 크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집은 마을의 자랑이자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보살피며 덕을 베풀어온 뼈대 있는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든든하고 웅장한 보금자리였으니,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은 존경심을 담아 따뜻한 인사를 건네곤 했으며, 지붕 위로 솟아오른 굴뚝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라온 동네를 포근하게 감싸주곤 했습니다. 그 크고 번듯한 기와집 안에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따뜻하고 지혜로우며 솜씨가 뛰어나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챙기던 본처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쉴 틈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아랫사람들을 친가족처럼 자상하게 보살피고 이웃의 어려운 일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천사 같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화초가 다시 생기를 되찾고 차갑게 식었던 아궁이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연화야말로 하늘이 이 마을에 내린 참된 복덩이요 집안을 든든하게 바치는 튼튼한 기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부지런함과 깊은 지혜 덕분에 기와집의 곳간은 해마다 곡식으로 가득 넘쳐났고, 집안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났으며, 하인들조차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여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지 않으려는지 연화의 남편은 그녀의 헌신과 노고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으며 귀가 얇은 사내였고, 그는 아내가 정성껏 가꾸어 놓은 재산을 허투루 낭비하며 밤낮 없이 밖으로 맴돌면서 헛된 욕심만을 채우려 들었고, 현명한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치부하며 언제나 자기 고집대로만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서 결국 어느 날 마을 밖에 나갔다가 얼굴만 반반하고 마음속에는 독사와 같은 교활함과 끝없는 탐욕을 품은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이고야 말았으니, 그 여인은 기와집의 엄청난 재물과 안방마님이라는 헛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고, 남편은 그녀의 거짓된 애교와 달콤한 아부의 말에 완전히 눈이 멀어 집안의 평화를 지켜주던 조강지처 연화는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새로 들어온 첩의 치마폭에 쌓여 헤어나오지 못했으며, 심지어 첩을 안방 가까운 곳에 머물게 하고 온갖 귀한 장신구와 비단 옷을 사다 바치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첩은 겉으로는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가여운 척 눈물을 흘리며 교태를 부렸지만, 남편이 집을 비우거나 보지 않을 때면 연화를 향해 매서운 눈을김을 던지고 하인들에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평온하던 질서를 밑바닥부터 엉망으로 흔들어 놓기 시작했고,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물건이 들어오면 모조리 자신의 방으로 빼돌리며 사치를 일삼았으니, 평화롭고 조용하던 기와집에는 하루하루 팽팽한 긴장감과 불길한 기운이 먹구름처럼 짙게 드리워졌지만, 연화는 그저 남편이 언젠가는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묵묵히 참아내고, 첩의 무례한 행동조차도 큰 소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 덮어주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첩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급기야는 저렇게 지혜롭고 하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연화가 집안에 계속 남아있는 한 자신이 결코 진짜 안방마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 연화를 집 밖으로 영영 내쫓아버릴 무섭고도 간악한 흉계를 남몰래 꾸미기 시작했으니,
그녀는 밤마다 남편의 품에 안겨 가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님인 연화가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모질게 구박하여 하루도 편히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속삭였고, 어리석은 남편은 그 뻔뻔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애꿎은 연화에게만 화를 내고 호통을 쳤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첩의 간사한 혀에 놀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연화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다가올 폭풍을 직감했지만 차마 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집, 자신을 따르는 불쌍한 하인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매일 밤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바느질을 하며 끓어오르는 슬픔을 달래야만 했고, 그런 연화의 고운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짙은 수심이 드리워졌지만 첩은 연화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이제는 거짓말을 넘어서서 아주 치명적이고 끔찍한 함정을 파서 연화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로 결심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웃 마을로 며칠 동안 큰 장사를 하러 떠난 틈을 타서 첩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모두가 잠든 고요한 틈을 타 집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안방 벽장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금비녀와 값비싼 옷가락지, 그리고 은수저 다발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싼 뒤 아무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연화가 머무는 별채로 살금살금 다가가 연화의 옷장 깊숙한 밑바닥에 그 훔친 귀물들을 교묘하게 숨겨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콧노래를 부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섰으나 첩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있었고, 깜짝 놀란 남편이 무슨 큰일이라도 났느냐며 다급하게 묻자 첩은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서방님께서 안 계신 틈을 타 집안의 귀한 갑오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며 발을 동동 굴렀고,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도둑을 잡아내라고 하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명령을 내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곳간과 방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인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사라진 보물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때 첩이 눈물을 닦으며 혹시 모르니 형님의 방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간교한 미소를 숨긴 채 속삭였고,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던 남편도 첩의 끈질긴 부추김에 결국 의심의 씨앗을 품고 거칠게 발걸음을 옮겨 연화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뒤 연화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며 수색을 강행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연화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횡포에 당황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옷장 밑바닥을 뜯어내듯 뒤지다가 마침내 첩이 숨겨둔 그 보물꾸러미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보물꾸러미가 연화의 옷장에서 나오자 남편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두 눈을 부릅뜨며 어찌 조강지처라는 년이 집안의 갑오를 훔쳐내어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연화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하늘을 우러러 맹세코 자신은 결단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으며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비열한 짓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첩이 나직하게 혀를 차며 형님 어찌 이리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시냐고 부채질을 해대는 바람에 귀가 얇은 남편은 연화의 진심 어린 눈물과 애원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녀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대고 너같이 탐욕스럽고 손버릇이 나쁜 여자는 더 이상 내 집안의 안방마님으로 둘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가지 하나만 걸친 채 이 집에서 영원히 나가라며 모진 호통을 쳤고, 연화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일구고 돌보아온 이 집과 남편에게서 한순간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과 첩에 비웃는 얼굴을 보며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평소 자신이 덮고 자던 낡은 무명이 불하나와 입던 옷까지 몇 벌만을 주섬주섬 챙겨 작은 보찜 하나를 꾸렸을 뿐 자신이 이 집을 위해 벌어들인 그 수많은 재물이나 곡식은 단 한 줌도 챙기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방문을 나섰고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자신들을 친부모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선량한 안방마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치맛자락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눈물만 뚝뚝 흘릴 뿐 그 누구도 서슬퍼런 남편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그녀를 말리거나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매서운 밤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 연화는 등불 하나 없이 굳게 닫힌 기와집의 크고 무거운 대문을 쓸쓸하게 열고 밖으로 나섰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안에서 웃고 울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 가슴이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꽉 악물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를 썼고 대문이 쿵하고 무정하게 닫히는 소리가 온 마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하는 작은 보찜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정처 없이 어둠이 짙게 깔린 낯선 산길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은 돌부리가 튀어나와 걷기 힘들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치는 소리는 마치 귀신의 통곡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려왔지만 연하는 솟아오르는 두려움과 추위를 애써 억누르며 묵묵히 밤길을 걸었고 가끔씩 발을 헛디뎌 차가운 흙바닥에 넘어질 때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아픔을 호소할 사람조차 곁에 없다는 뼈저린 현실에 외로움의 눈물만 한 방울 흘렸을 뿐 곧바로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강렬한 억울함과 첩에 대한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러가며 자신에게 닥치니 가혹한 시련을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치며 연화의 얇은 무명옷을 파고들어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연화의 머릿속은 오히려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무섭도록 맑아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결코 이대로 무너지거나 비참하게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으며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억울하게 뒤집어 쓴 도둑의 누명을 깨끗하게 벗어던진 뒤 그 간악한 첩과 어리석은 남편 앞에 당당히 다시 서서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겠다는 소름 돋는 큰 그림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려나가기 시작했으며 그 결심이 서자 신기하게도 추위와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두 눈에는 형형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연화는 산등성이를 넘어 이웃마을에 한적하고 허름한 주막 앞 평상에 지친 몸을 뉘었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돈 한 푼 없는 비참한 처지였으나 주막에 나이 든 주모가 헐벗고 지친 연화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따뜻한 누룽지 한 사발을 내어주자 연화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누룽지를 허겁지겁 마시듯 들이켰고 그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자 연화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혜와 피나는 노력만으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누룽지로 허기를 달랜 연화는 주모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다시 보찜을 메고 길을 나섰고 그녀의 발걸음은 어젯밤 쫓겨날 때의 나약하고 절망적인 걸음걸이가 아니라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단호하고
굳센 발걸음으로 변해 있었으며 하늘에는 어느덧 둥근 아침 해가 떠올라 연화의 험난한 앞길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지만 그녀가 떠나온 그 크고 번듯한 기와집에서는 어리석은 남편과 간악한 첩이 이제 방해물이 사라졌다며 한바탕 질펀한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반드시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어 그들을 자신의 발 아래 꿇어 앉히겠노라.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연화가 길을 걷다 보니 낯선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니 그들은 산 너머 큰 기와집의 본처가 밤사이에 보찜 하나만 달랑 든 채 야반도주를 했다는 헛소문을 입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 소문은 분명 첩이 자신의 악행을 감추고 연화를 천하의 몹쓸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했고 연화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입을 막고 억울한 진실을 외치고 싶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힘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이기에 나서봐야 미친 여자 취급만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루를 삼키며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연화는 마을 이장의 헛간 한 구석을 빌려 며칠 동안 찬바람을 피하며 품팔이를 시작했고 남의 집 빨래를 대신 해주거나 바티를 거들어주며 동전 한 푼, 두 푼을 억척스럽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예전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고운 손으로 살림을 지휘하던 안방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슬땀을 흘리는 여인으로 변해갔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꾸민 원대한 계획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기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된 육체 노동조차도 미래의 복수를 위한 값진 밑거름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연화의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부드럽던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오히려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또렷하고 차갑게 빛났으며 밥을 굶고 잠을 줄여가며 피눈물로 모은 엽전들이 어느새 보찜 한 구석을 묵직하게 채워가기 시작하자 연화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첫 번째 단계에 돌입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는 품에 고이 품고 있던 돈주머니를 꽉 쥐며 드디어 내일은 마을 사람 모두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버려진 똥밭을 내 이름으로 사들이러 가리라. 마음먹고 어두운 헛간에서 조용히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밤잠을 청했습니다. 연화가 눈독을 들인 그 땅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우물과 쓰레기만을 내다 버리던 냄새나고 척박한 황무지로 그 누구도 그 땅에 씨앗을 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처에만 가도 코를 찌르는 악취에 고개를 내젓는 지독한 똥밭이었지만 지혜로운 연화는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그 우물 더미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썩고 숙성되어 만들어진 천혜의 비옥한 걸음의 기운을 꿰뚫어 보았고 그 땅이야말로 자신이 거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터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 비밀을 가슴 깊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연화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묵직한 돈주머니를 품에 단단히 안고 마을 이장을 찾아가 그 버려진 황무지를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조심스럽게 청하였고 이장은 연화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도대체 제정신인 여자가 뭐 하러 그런 똥밭을 사려 하느냐고 기가 막힌 듯 혀를 찼으나 연화가 내민 돈의 액수가 꽤 쏠쏠한 것을 보자 은근슬쩍 욕심이 생겨 더 이상 묻지 않고 흔쾌히 땅 문서를 넘겨주었으며 연화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가슴 벅차게 품에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화가 똥밭을 샀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작은 마을에 쫙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쫓겨난 본처가 마침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미쳐버려서
전 재산을 털어 똥밭을 샀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배를 잡고 비웃었지만 연화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섞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늦은 밤까지 홀로 똥밭에 나가 내미를 들고 거친 흙을 뒤집고 더러운 오물을 골고루 펴바르며 땀 흘려 밭을 일구는 데에만 온몸의 신경을 집중했고 그녀의 등 뒤로는 남편과 첩을 향한 차갑고 매서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조금씩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연화가 정성 들여 일군 똥밭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시커멓고 볼품없었으나 흙 속 깊은 곳에서는 수십 년간 묵혀진 걸음이 뿜어내는 강력한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했고 연화는 자신이 사들인 귀한 약재의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그 비옥한 흙 속에 심으며 언젠가 이 작은 씨앗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어 나를 무너뜨린 자들을 심판할 튼튼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으며 고요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들은 묵묵히 땀 흘리는 연화의 곁을 지키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듯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쫓겨난 그 크고 번듯한 기와집에서는 연일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리석은 남편과 간교한 첩은 자신들의 눈엣 가시 같던 본처를 완벽하게 몰아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매일 밤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질펀한 잔치를 벌였으며 첩은 드디어 자신이 안방마님의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에 기고만장하여 연화가 정성껏 다듬어 놓은 귀한 비단옷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교태를 부리며 남편의 넋을 쏙 빼놓았고 남편은 그런 첩의 치마폭에 완전히 쌓여 집안의 재산이 물쓰듯 빠져나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허허실실 웃음만 흘리며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첩은 술기운이 오를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미련하고 고지식하던 전처는 지금쯤 어느 길바닥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을 것이라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고 자신처럼 영리하고 아리따운 여인만이 이 거대한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어리석은 남편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자신이 예전에 연화에게 속아 큰 고생을 할 뻔했는데 첩 덕분에 이제야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들이 그렇게 헛된 쾌락에 취해 있는 동안 지혜로운 연화가 십수년간 피땀으로 채워놓았던 곳간의 쌀가마니들은 하루가 다르게 푹푹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안방마님이었던 연화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가족처럼 정겹게 일하던 하인들의 삶은 첩이 실권을 쥐면서부터 생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첩은 수시로 트집을 잡아 하인들에게 매질을 하거나 호통을 쳤으며 조금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밥상을 뒤엎고 귀한 도자기들을 깨뜨리며 행패를 부렸기에 집안에는 더 이상 평화로운 웃음소리 대신 두려움에 떠는 숨죽인 한숨소리만 가득 차게 되었고 참다 못한 몇몇 젊은 하인들은 야반도주를 감행하기도 했으나 남편은 그저 종놈들이 배가 불러서 도망을 친다며 남은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만 골라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이렇게 속으로 서서히 솟아터지고 있는 동안 연화는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사들인 그 악취나는 똥밭에서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수십 년간 온 마을의 오물이 버려져 파리떼가 들끓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끔찍한 황무지였으나 그녀는 치마끈을 졸라매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맨손으로 질척거리는 오물을 퍼나르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흙을 캐시로 부수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원대한 계획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으니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오물보다 더 진한 생명력을 품고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독한 악취 때문에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밭고랑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지만 연화는 억울하게 쫓겨나던 그 춥고 매섭던 밤에 기억과 첩의 교활한 웃음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다시금 입술을 꽉 깨물고 일어섰으며 더러운 우물 속에서 썩어가는 부엽토와 퇴비들이 훗날 조선 제1의 옥토를 만들어줄 거대한 양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남들이 코를 쥐고 피해가는 그 역겨운 땅덩어리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다루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밭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연화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똥밭에 매일같이 출근하여 흙투성이가 된 채 밭을 메고 있다는 기이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마을과 이웃 동네에까지 쫙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쫓겨난 큰집 마님이 결국 서방에게 버림받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성하여 미쳐버렸다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으며 어떤 이들은 전 재산을 털어 살기 좋은 땅도 아니고 하필이면 파리떼가 철원내고 새는 파리떼가 들끓는 똥밭을 샀으니 저 여자는 이제 하늘이 내린 천벌을 받아 평생 똥통 속에서 뒹굴다 비참하게 죽을 팔자라며 혀를 끌끌 차고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려댔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연화의 이야기를 안주삼아 떠들어대기 바빴는데 저렇게 곱게만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양반집 마누라가 갑자기 똥지게를 지고 밭일을 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조롱했고 가끔 연화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우물가 근처를 지나가기라도 하면 코를 쥐어 막고 고개를 돌리며 어디서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느냐고 일부러 큰 소리로 면박을 주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런 사람들의 모욕적인 언사나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철없는 동네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흉보는 소리를 흉내내며 연화의 밭 주변에 몰려와 똥밭에 사는 미친 여자라며 돌멩이를 던지고 도망가기 일쑤였지만 연화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면서도 결코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속으로는 이 모든 굴욕과 수모가 훗날 자신이 거상으로 우뚝 섰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밭에 떨어진 돌멩이들을 주워 모아 밭둑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재료로 사용하는 놀라운 지혜와 강인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오로지 땅을 일구는 데에만 매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화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그들이 모르는 아주 중대하고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있었으니 연화가 사들인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역겨운 오물, 덩어리였으나 그 속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집단과 남은 음식물 그리고 온갖 분뇨들이 비와 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섞이고 썩어 들어가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엄청나게 깊고 진한 지력을 품은 최고의 퇴비밭으로 변모해 있었고 지혜로운 연화는 흙을 만져보는 순간 그 엄청난 잠재력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밤이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 아주 귀하고 키우기 까다롭지만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는 특용 작물과 진귀한 약초의 씨앗들을 몰래 채집하거나 싼 값에 사들였고 그 씨앗들을 정성스럽게 물에 불려 싹을 틔울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정성껏 다져놓은 그 비옥한 똥밭에 이 씨앗들이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오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눈물을 한꺼번에 보상받고 그 오만방자한 첩과 어리석은 남편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짜릿한 희망을 품고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연화가 미쳐서 똥밭을 가꾸고 있다는 소문은 기어이 돌고 돌아 어리석은 남편과 간악한 첩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천천차를 차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나처럼 훌륭한 남편을 잃었으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헛된 우월감에 빠져 큰 소리로 껄껄 웃어댔고 첩은 한술 더 떠서 그 꼴 보기 싫은 여편네가 아예 똥구덩이에 빠져 깸져버려야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즐기게도 살아있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연하의 비참한 몰락을 축하한다며 또다시 값비싼 술상을 내오라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기와집의 하인들 중에서도 과거 연화의 따뜻한 보살핌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이 지긋한 최노인만큼은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걱정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마음씨 비단결 같던 아씨께서 어쩌다 그 지경이 되셨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눈물만 훔쳤고 결국 최노인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을 틈타 몰래 기와집의 뒷구멍으로 빠져나와 집신이 닳도록 밤길을 달려 연화가 일구고 있다는 그 소문 속에 냄새나는 똥밭을 향해 노구를 이끌고 숨 가쁘게 발걸음을 재촉하여 나아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더듬어 마침내 똥밭 근처에 다다른 최노인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지만 흐릿한 달빛 아래에서 허리가 휠듯이 굽혀가며 묵묵히 무늬질을 하고 있는 가녀린 여인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는데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적 삶을 입고 흙투성이가 된 채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모습은 틀림없는 옛 안방마님 연하였으며 최 노인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멀리서 그 애처로운 모습을 지켜보며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을 애써 짓누르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연하가 파니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다가오는 늙은 하인을 바라보았고 땀과 흙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두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최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아씨 어찌하여 이리 험하고 냄새나는 땅을 사셨습니까? 부디 몸을 사리시고 조심하십시오. 라며 피를 토하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걱정의 말을 단 한마디로 건넸고 그 짧은 한마디에는 쫓겨난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현재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늙은 종의 절절한 애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을 찾아와 엎드려 오는 최 노인의 야윈 어깨를 보며 콧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다가가 흙 묻은 거친 손으로 최 노인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노인의 얼굴을 마주보며 희미하지만 아주 단단하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나의 깊은 속뜻을 아직은 말해줄 수 없으나 이 모든 것이 훗날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저 내가 무사하다는 사실만 알고 돌아가 몸을 보중하라고 나직하게 위로했습니다. 최 노인은 연화의 그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와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묻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가 쥐어준 따뜻한 온기만을 가슴에 품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기와집으로 향했고 연화는 멀어져가는 최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반드시 내가 화려하게 부활하여 저 충직한 이들을 다시 거두리라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한 뒤 다시 캐리를 집어 들고 차가운 밤이불을 덮어쓴 채 그 냄새나고 척박한 똥밭의 흙덩어리를 부수며 밤이 새도록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밭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드디어 길고 혹독했던 밭갈이 작업이 모두 끝나고 똥밭의 거친 흙들이 부드럽고 찰진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최고의 토양으로 탈바꿈하자 연화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귀한 약재와 특용 작물의 씨앗들을 꺼내어 달빛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땅속에 심기 시작했는데 이 씨앗들은 일반적인 밭에서는 영양분이 부족하여 싹조차 틔우기 힘들 정도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녀석들이었지만 수십 년
묵은 똥밭에 거대한 지력을 빨아들인다면 틀림없이 기적처럼 자라나 조선 제1의 귀한 작물로 탄생할 것이라는 연화의 확고한 믿음과 소름 돋는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숭고하고도 비밀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씨앗을 모두 심은 후 연화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갓난아기를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땅을 돌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며 똥밭에 물을 준다고 싹이 나겠느냐며 배를 잡고 비웃었지만, 연화는 그들의 비웃음을 자양분 삼아 더욱더 이를 악물고 밭을 가꾸었으며,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커멓고 악취나던 땅을 뚫고 기적처럼 파릇파릇하고 생기 넘치는 어린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똥밭에 엄청난 거름기를 듬뿍 머금고 태어난 새싹들의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었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작물들은 일반적인 밭에서 자라는 것들보다 잎사귀는 몇 배나 더 크고 두꺼웠으며, 줄기는 굵고 튼튼하여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자라났고, 밭에 가득했던 역겨운 냄새는 어느새 싱그럽고 풋풋한 푸른 잎사귀들의 향기로 덮여가기 시작하자, 그동안 연화를 조롱하며 비웃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며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여자가 똥밭을 샀다는 조롱 섞인 소문은 며칠 만에 쫓겨난 본처가 버려진 황무지에서 기적의 화수분을 만들어냈다는 경이로운 소문으로 바뀌어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연화의 밭으로 몰려가 그 푸르고 거대하게 자라난 귀한 특용 작물들을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으며, 예전에 연화에게 돌을 던지고 냄새가 난다며 면박을 주던 동네 안악들과 이장마저도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는 연화의 지혜와 끈기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고, 그녀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 즈음 연화의 똥밭은 거대한 초록빛 바다를 이루었고, 마침내 그 귀하고 값비싼 약재와 작물들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며 완벽하게 연글었으며, 연화는 조용히 낫을 들고 밭으로 들어가 자신이 피땀 흘려 키워낸 그 눈부신 결실들을 정성스럽게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수확된 작물들은 그 크기와 품질이 여태껏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최상급이었기에, 한양의 큰 약재상이나 상단에서도 서로 앞다투어 엄청난 웃돈을 얹어주며 사가겠다고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몰려드는 상인들 앞에서도 조금도 흥분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가격을 협상하며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상단에만 작물을 넘기는 뛰어난 상수를 발휘했고, 한 수레, 두 수레 작물이 팔려나갈 때마다 연화의 텅 비어있던 보찜 안에는 번쩍이는 은괴와 무거운 엽전 꾸러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기 시작했으며, 단 한 번의 엄청난 대풍년과 성공적인 장사로 인해 연화는 과거 남편의 기와집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똥밭에 미친 여자가 아니라 신들린 거상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연화가 그토록 엄청난 재물을 모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그녀를 내쫓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어리석은 남편과 간악한 첩이 사는 기와집에는 짙은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첩의 끝없는 사치와 낭비벽으로 인해 수십 년을 모아둔 쌀가마니들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남편은 줄어드는 재산을 만회해보겠다며 이리저리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말도 안 되는 노름판과 허황된 장사에 남은 땅 문서마저 몽땅 털어넣는 바람에 집안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자 든든한 상징이었던 크고 번듯한 기와집은
이제 여기저기 기와가 깨지고 잡초가 무성한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변해갔고 매일 밤 풍악을 울리던 남편과 첩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두운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며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매일같이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으니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고 지혜를 짜낸 연화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내리셨고 탐욕과 쾌락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조강지처를 내쫓은 두 악인에게는 참혹하고도 차가운 심판의 철퇴를 준비하여 서서히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 앞에서 연화는 지난날 쫓겨나며 흘렸던 차가운 눈물을 떠올렸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밭을 매는 아낙네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막강한 재력을 가진 거상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완벽한 준비를 마쳤음을 직감했으며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발치에 보이는 그 쓰러져가는 낡은 기와집을 향해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드디어 나의 오랜 복수를 완성할 때가 찾아왔다고 나직하게 읊조리며 앞으로 나아갈 채비를 단단히 갖추었습니다. 연하는 똥밭에서 얻은 엄청난 수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막대한 자금을 미천 삼아 주변 마을에 버려진 땅들을 모조리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고 척박한 땅의 성질에 맞추어 각기 다른 작물과 진귀한 약재들을 심어 놀라운 결실을 맺는 신출기몰한 농사 기법을 선보였으며 그녀 밑으로 몰려든 일꾼들만 수백 명에 달하여 이제 연화는 단순한 부자를 넘어 거대한 상단을 거느린 조선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거상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지혜롭고 굳센 결단력은 상인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찬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기와집의 어리석은 남편은 매일 밤 술독에 빠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만 쏟아냈고 처음에는 달콤한 교태로 남편을 유혹했던 간악한 첩조차 돈이 바닥나고 빚쟁이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남편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몰래 남은 폐물들을 챙겨 밤도주를 할 궁리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한때 연화의 피땀 어린 정성으로 가득 찼던 그 거대하고 따뜻했던 보금자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살벌한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꼴을 보며 연하 씨를 쫓아낸 천벌을 단단히 받고 있다며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연하는 어느 화창한 오후 최고급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 올라탄 채 조용히 옛 기와집으로 향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제 그 오만했던 남편과 첩이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통쾌하고 짜릿한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쾌감을 차분하게 다스렸고 하늘의 태양은 어둠을 이겨내고 스스로 찬란하게 빛나는 지혜롭고 굳센 여인 연화의 앞길을 축복하듯 더욱 밝고 따스한 햇살을 내리비추며 앞으로 다가올 통쾌한 진실의 순간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똥밭이라고 불리며 모두가 코를 막고 피해가던 그 버려진 황무지는 지혜로운 연화의 땀방울이 스며들자 놀라운 생명력을 품은 기적의 땅으로 그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찬란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썩어 만들어진 그 깊고 검은 흙은 조선팔도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기름진 옥토였으며 그 위에 뿌려진 귀한 약초와 특용 작물의 씨앗들은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그 푸르고 웅장한 잎사귀들을 하늘 높이 활짝 펼쳐내며 밭 전체를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나갔고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잡초나 무성하게 자랄 줄 알았던 그 역겨운 땅에서
산삼보다 귀하다는 최고급 약초들이 어른 팔뚝만 한 굵기로 아주 튼실하게 자라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연화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부터 가장 먼저 밭으로 나와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정성을 다하던 연화의 숭고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그녀가 처음부터 이 냄새나는 똥밭의 엄청난 가치와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소름 돋는 사실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이제는 연화를 하늘이 내린 신령스러운 여인이라 부르며 깊은 존경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연화의 밭은 황금빛과 붉은 빛으로 찬란하게 물들며 드디어 첫 수확의 벅찬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연화가 낫을 들고 조심스럽게 베어낸 약초들은 그 향기가 어찌나 깊고 진한지 밭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의 머리가 맑아질 정도였으며, 뿌리마다 영양분을 가득 머금어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밭에서는 결코 길러낼 수 없는 최상급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연화는 지난 세월 억울하게 쫓겨나 차가운 밤길을 걸으며 흘렸던 쓰라린 눈물들이 마침내 이렇게 눈부시고 값진 결실로 보상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져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버려진 똥밭에서 전설적인 최고급 약초들이 엄청난 규모로 수확되었다는 놀라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양 도성에까지 널리 퍼져나갔고, 그 진귀한 소식을 전해 들은 전국의 큰 약재상들과 거상들은 앞다투어 진품을 확인하고 싹쓸이하기 위해 묵직한 은계와 엽전 꾸러미를 수레에 가득 싣고 연화가 머무는 작은 산골 마을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하루아침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장사꾼들과 마차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거대한 시장통처럼 변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돈 무더기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서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연화의 약초를 차지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연화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밭둑에 앉아 흥정을 주도해 나갔는데, 그녀는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온 평판이 좋은 상단만을 꼼꼼하게 골라 거래를 맺는 놀라운 상술과 깊은 안목을 보여주었으며, 상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총부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호랑이처럼 매서운 기백과 해안을 품고 있는 연화의 범상치 않은 아우라에 압도되어 감히 그녀를 속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연화의 치밀하고 지혜로운 거래 덕분에 수확한 약초와 작물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높은 가격으로 모두 팔려나갔고, 빈 수레로 밭에 왔던 연화는 돌아갈 때에는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은계와 엽전이 가득 실린 수레 수십 대를 거느리게 되었으니, 이 단 한 번의 경이로운 대풍년으로 연화는 과거 남편의 기와집이 몇 대에 걸쳐 모아두었던 그 거대한 재산을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으며, 냄새나는 헛간에서 웅크려 자던 쫓겨난 본처는 이제 어엿한 대부호가 되어 아주 크고 튼튼한 새 집을 짓고 자신을 믿고 따를 훌륭한 일꾼들을 새로 거두어들이며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은 후에도 연화는 결코 자만하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고 낡은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예전과 다름없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직접 밭을 돌아보고 흙을 만지는 부지런함을 잃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 막대한 자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주변 마을에 버려진 척박한 땅들과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황무지들을 모조리 싼 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각각의 땅이 가진 흙의 성질과 물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땅에 가장 잘 맞는
새로운 작물들을 골라 심는 놀랍고도 혁신적인 농사 비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주며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화의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땅을 일군 마을. 사람들은 그 이듬해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난한 이웃들은 연화의 따뜻한 은혜 덕분에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고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으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연화를 살아있는 은인이자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깊이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연화의 명성은 이제 단순한 부자를 넘어 덕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거상의 표본으로 조선 팔도에 널리 울려 퍼지게 되었고, 그녀가 이끄는 상단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하고 거대한 세력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화가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아가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동안 그녀를 무참히 내쫓았던 어리석은 남편과 간악한 첩이 차지한 그 크고 번듯했던 기와집에는 서서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첩은 연화가 쫓겨난 후 자신이 완벽한 안방마님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매일같이 값비싼 비단옷을 새로 지어 입고 귀한 산해진미를 차려놓으며 끝을 모르는 끔찍한 사치와 향락에 깊이 빠져들었고, 남편 역시 첩의 간사한 치마폭에 휩싸여 집안의 재산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매일 밤 술독에 빠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알뜰했던 연화가 십수년 동안 피땀 흘려 가득 채워두었던 기와집의 크고 넓은 곳간들은 남편과 첩의 낭비벽으로 인해 불과 몇 년 만에 텅텅 비어버렸고, 집안을 돌보던 훌륭한 하인들은 첩의 모진 구박과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쳐버렸기에 그 넓고 웅장했던 집안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지붕의 기와는 깨져 비가 새는 등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흉물스러운 폐가처럼 변해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연화 씨를 내쫓더니 결국 하늘의 무서운 천벌을 받게 되었다며 혀를 끌끌 차고 그들을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당장 먹을 쌀조차 부족해지자 어리석은 남편은 어떻게든 다시 돈을 벌어보겠다며 남은 문전 옥담마저 모조리 팔아치우고 첩의 달콤한 댐에 넘어가 허황된 노름판과 사기꾼들의 수상한 장사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으나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불어난 빚더미뿐이었고, 매일같이 사나운 빚쟁이들이 대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빼앗아가는 끔찍한 지옥 같은 나날들이 시작되었으며,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려 숨은 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참으로 한심하고 비참한 신세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으로 변하자 첩은 특유의 간악하고 교활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무능하고 멍청한 사내라며 악다구니를 쓰며 매일같이 싸움을 걸었고, 밤마다 몰래 집안에 남은 마지막 은비녀와 폐물들을 자신의 보따리에 챙겨 넣으며 언제든 이망해가는 집구석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할 더러운 궁리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며,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첩의 거짓된 애교에 속아 진정으로 집안을 위하던 조강지처를 내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파멸의 굴레는 그들의 목을 빈틈없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기와집 마당에는 이웃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빚쟁이 우두머리가 험악한 수하들을 이끌고 쳐들어와 흙발로 대청마루에 올라서며 당장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밀린 빚을 몽땅 갚지 않으면 이 기와집과 남은 땅 문서를 모조리 빼앗아 버리겠다며 호통을 쳤고, 남편은 빚쟁이의 바지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며칠만 기한을 늘려달라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애원했으나 빚쟁이는 남편을 차갑게 걷어차며 코웃음을 쳤고 방 안에 숨어있던 첩은 이 끔찍한 상황을 틈타 몰래 보따리를 챙겨 뒷문으로 도망가려다 수아들에게 붙잡혀 머리채를 끌려 나오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신들을 친부모처럼 따뜻하게 돌보아주던 연화를 내쫓은 죄로 이제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 끔찍한 위기에 처한 남편과 첩의 비참한 소식은 곧바로 바람을 타고 이웃마을에 널리 퍼져 마침내 거대한 상단을 이끄는 최고의 거상 연화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연화는 으리으리한 자신의 대저택 안방에 앉아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쫓겨나던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과 첩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다시금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라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분노와 묘한 슬픔이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며 아주 침착하고 서늘한 이성을 유지한 채 오랫동안 자신의 곁을 지키며 충성을 다해온 대행수를 은밀히 불러 묵직한 전대가 든 돈주머니를 내어주며 지금 당장 그 빚쟁이 우두머리를 찾아가 남편이 진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크고 낡은 기와집의 문서를 내 이름으로 완전히 사들여 오라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고, 대행수는 연화의 그 깊고 무서운 큰 그림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님 뜻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오겠노라 맹세하며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밖으로 나섰습니다. 대행수가 떠난 후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멀리 산 너머 잿빛 구름이 몰려드는 하늘을 가만히 응시하며 이제 곧 모든 거짓과 탐욕이 낱낱이 밝혀지고 억울하게 짓밟혔던 나의 진실과 빼앗긴 자리를 되찾을 그 위대한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면서도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어리석은 남편과 간악한 첩의 비참한 몰골을 상상하니 만감이 교차하여 조용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눈빛을 반짝이며 당당하게 맞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연화의 명을 받은 대행수는 단숨에 빚쟁이들을 찾아가 그들이 요구하는 막대한 빚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은괴로 척척 갚아주었고, 빚쟁이들은 엄청난 재력에 압도되어 순순히 기와집의 집문서를 넘겨주고 물러났으며 이제 그 낡고 병든 기와집의 합법적이고 완벽한 진짜 주인은 다름 아닌 과거에 쫓겨났던 본처 연화가 된 것이었고, 이 엄청난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어리석은 남편과 첩은 그저 이름 모를 거상이 자신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집을 샀다는 소식만 듣고는 그 거상 앞에 엎드려 잡이라도 구해보겠다며 헛된 희망을 품고 덜덜 떨며 새로운 주인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연화는 과거 쫓겨날 때 입었던 그 초라하고 얇은 무명옷 대신 최고급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지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푸른색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머리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옥비녀를 단정하게 꽂았으며,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억울했던 촌부가 아니라 수만 명을 호령하는 조선 최고 상단의 여장부다운 막강한 위엄과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를 호위하는 수십 명의 건장한 수하들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연화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자신이 쫓겨났던 바로 그 기와집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탄 화려한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온 동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몰려 나와 입을 떡 벌린 채 그 엄청난 행렬을 구경하기 바빴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크고 위풍당당한 거상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목을 길게 빼고 웅성거렸으나 가마의 발이 굳게 닫혀 있어 그 안의 주인이 예전에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던 똥밭의 여인 연화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저 이 몰락한 기와집을 사들인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만 수군거리며 앞으로 벌어질 기막힌 사건들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가마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거대한 구경꾼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기와집의 낡고 삐걱거리는 대문 앞에 멈춰 섰고 호위하던 수하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새로운 주인이 오셨음을 알리자 대문 안쪽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남편과 첩은 맨발로 허겁지겁 뛰어나와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새로운 거상 어르신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평생 종노릇이라도 하며 은혜를 갚겠나이다라며 파리떼처럼 싹싹 빌며 비굴한 눈물을 뚝뚝 흘려댔고 연화는 굳게 닫힌 가마 안에서 그들의 그 끔찍하고도 비참한 목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차가운 분노를 곱씹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최고급 비단신을 신은 연화의 발이 먼저 대청마루 앞에 디딤돌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으며 이어서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 연화가 차갑고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엎드려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 보았지만 남편과 첩은 여전히 얼굴을 땅에 박은 채 벌벌 떨고만 있었기에 눈앞에 서 있는 이 위대한 거상이 바로 자신들이 모함하여 맨몸으로 내쫓았던 그 억울한 조강지처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연화는 그들의 정수리를 향해 아주 낮고 차분하지만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한마디를 툭 던지며 길었던 침묵을 마침내 깨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하거라. 연화의 그 한마디에 남편과 첩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놀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연화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으며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은 채 뻐끔거리기만 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지독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으니 그것은 마침내 완성된 연화의 소름 돋는 통쾌한 복수극의 완벽하고도 짜릿한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놀라움에 턱을 떨며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 연화는 과거에 당신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 이 차가운 대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끔찍한 밤을 아직도 기억하느냐고 서늘하게 물었고 첩을 향해서는 내년이 안방 벽장에서 은수저를 훔쳐 내 옷장에 숨겨두고 흘렸던 그 가증스러운 가짜 눈물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며 매섭게 호통을 쳤으니 그 서슬퍼런 꾸짖음의 기와집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그제야 모든 끔찍한 진실과 억울한 사연을 깨닫고는 분노에 차올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고 똥밭에서 피어난 기적의 거상이 바로 쫓겨난 본처 연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거짓과 탐욕으로 뭉친 남편과 첩을 향해 돌멩이를 던질 듯 거센 비난을 퍼부어댔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그 두 아기는 연화의 거대한 위엄과 군중들의 분노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피가 나도록 이마를 나트며 애원했지만 연화의 차가운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오직 정의롭고 엄중한 심판만이 남아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며 완벽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꾸어온 소중한 집을 되찾고 억울한 누명마저 완벽하게 벗어던진 연화는 과거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듯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대청마루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갔으며 그녀의 든든한 등 뒤로는 눈부신 가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며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안방마님이자 조선을 호령할 위대한 거상의 화려한 귀환을 축복하고 있었으니 모진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뒤바꾼 지혜로운 여인의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가장 빛나는 절정을 맞이하며 앞으로 펼쳐질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지막 무대를 조용히 준비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연화의 압도적인 자태와 서늘한 위엄에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연화는 대청마루 한가운데 마련된 안방마님의 자리에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앉았으며 그 자리는 그녀가 1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야만 했던 바로 그 한이 서린 자리였기에 연화의 눈가에는 순간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무릎을 꿇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남편과 첩을 향해 이제부터 내가 내릴 엄중한 심판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뼛속 깊이 새겨들으라며 호령을 내릴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연화의 서늘한 호령이 떨어지자 마당에 엎드린 남편과 첩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지난날 자신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뼈저린 후회와 지독한 공포가 밀려왔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으며 연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 옛 하인들을 향해 시선을 돌린 뒤 아주 차분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10년 전 이 마당에서 벌어졌던 그 억울하고도 기막힌 도둑 누명의 전말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저 교활한 첩이 집안의 소중한 은수저와 폐물들을 몰래 훔쳐내어 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으며 어리석은 서방은 그 뻔뻔한 거짓 눈물에 속아 조강지처의 진심 어린 호소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한밤중에 나를 매몰차게 내쫓았다고 말하며 지난 세월 가슴속에 맺혀있던 뜨거운 응어리를 마침내 토해내듯 쏟아냈고 그 진실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토록 무섭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첩과 남편을 향해 거센 분노의 함성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폭로되자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는 연화의 발밑까지 기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여보 내가 미쳤었소. 저 요망한 여우 같은 년의 거짓말에 속아 당신의 깊은 뜻을 몰라보고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제발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시오라며 땅바닥에 머리를 쾅쾅 뒀으며 비참하게 애원했지만 연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이미 당신의 그 가벼운 귀와 어리석은 탐욕이 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으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곁에 엎드려 있던 첩은 상황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해졌음을 직감하고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어찌 사내대장부가 과거의 일로 이리 꼴사납게 바닥을 기며 비굴하게 구느냐고 소리를 빽질렀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찬 시선이 자신을 향해 매섭게 꽂히자 이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고 자신의 그 치밀하고 완벽했던 거짓말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든 이 숨막히는 마당을 빠져나가 도망칠 궁리만을 필사적으로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분노한 한 늙은 하인이 앞으로 나서며 저 악독한 요물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야만 했으니 당장 전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어 마을의 엄한 법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 말에 동조한 마을 청년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첩을 향해 우르르 다가가자 첩은 비명을 지르며 챙겨두었던 작은 보찜마저 내팽개친 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허둥지둥 대문 밖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으며 아무도 그 도망치는 비참한 뒷모습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통쾌한 비웃음만을 던졌습니다. 첩이 수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마을을 빠져나가 영영 종적을 감추어 버리자 마당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어리석은 남편만이 홀로 덩그러니 엎드려 있었고 연화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남편을 향해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은 이미 내 이름으로 넘어왔으니 이제 이 집에서 당신이 머물 곳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다며 당장 내가 쫓겨났던 그날 밤처럼 입고 있는 옷가지 하나만 걸친 채 이 대문 밖으로 영원히 떠나라고 서늘하고도 준엄한 축출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연화의 단호한 명령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며 바닥을 뒹굴었지만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과 건장한 수하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짓눌려 더 이상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지난날 자신이 비단옷을 입고 호령하던 이 웅장한 기와집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는 참담한 눈물을 쏟아내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굳게 열린 대문 밖으로 나섰고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보며 인과응보라며 매서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굽은 등이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마을 어귀에 굽이진 길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자 오랫동안 기와집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탁하고 답답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맑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이한 평온함이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기나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으며 마침내 모든 거짓과 탐욕이 뿌리 뽑히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벅찬 감동이 물결처럼 번져나가며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거센 갈등의 시간들이 서서히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며 고요한 안식의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조용히 내리며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10년 전 그 차갑고 매섭던 밤에 흘렸던 피눈물이 마침내 오늘 이 찬란한 햇살 아래에서 완벽하게 보상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뭉클함이 솟아올랐으나 결코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며 이 넓고 상처 입은 집안을 다시 예전의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였으며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제 모든 미순 일이 끝났으니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 집안을 단장하자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화의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넘어 마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과거 첩의 모진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던 옛 하인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훔치며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아씨께서 다시 돌아오실 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다시 거두어 주신다면 뼈가 부서지도록 이 집안을 위해 일하겠나이다라며 충성을 맹세했으며 그들 중에는 깊은 밤 똥밭으로 연화를 찾아와 위로를 건넸던 충직하고 늙은 최노인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연화는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맞잡으며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자 흉물스럽게 변해버렸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활기찬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건장한 청년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깨진 기와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무너진 담장을 튼튼하게 다시 쌓아 올렸으며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묵은 때가 잔뜩 낀 살림살이들을 윤이 나도록 닦아내고 마당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을 말끔하게 뽑아내느라 구슬땀을 흘렸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오직 예전의 자애로운 안방마님을 다시 모시게 되었다는 벅찬 기쁨과 든든한 평안함만이 가득 차올라 집안 곳곳에는 오랜만에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메아리치며 퍼져나갔습니다. 연화 역시 으리으리한 거상의 비단옷을 잠시 벗어두고 예전에 입던 편안한 무명 앞치마를 두른 채 하인들과 함께 어울려
직접 빗자루를 들고 대청마루의 묵은 먼지를 쓸어내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쳐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갑게 식어있던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오랜 세월 비워져 있던 부엌의 커다란 아궁이에는 다시 붉고 따스한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밥 짓는 연기가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올라온 동네의 구수하고 정겨운 냄새를 널리 퍼뜨리며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하늘에 알렸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기와집의 넓은 마당을 붉게 물들일 무렵 거친 청소와 수리가 대충 마무리되자 연화는 곳간을 활짝 열어 최고급 쌀과 귀한 고기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오늘 밤은 우리 모두가 새로 태어난 뜻깊은 날이니 마을 사람들과 일꾼들 모두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큰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을 내렸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전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진한 국밥의 향기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었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은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두워진 마당에는 수십 개의 밝은 등불이 환하게 켜져 밤하늘의 별빛과 어우러져 기와집을 대낮처럼 눈부시게 밝혔고 멍석을 깔아놓은 넓은 마당에는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차려진 상이 끝도 없이 놓였으며 연화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동네 안악들도 염치 불고하고 잔치에 참석하여 연화에게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사과하고 엎드려 절을 올렸고 연화는 오히려 다 지난 일이니 마음에 두지 마시라며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끌어 상석에 앉히고는 술잔을 가득 채워주며 넉넉하고 자애로운 큰어른의 품격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살랑이며 대나무 잎사귀를 스치는 기분 좋은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편안하고 따스한 미소만이 번져나갔으며 한쪽에서는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는 노인들도 있었고 배불리 먹은 아이들은 마당 구석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렸으니 이 모든 평화롭고 따뜻한 광경은 지혜롭고 굳센 의지를 가진 연화가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피땀으로 일구어낸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결실이었으며 그 벅찬 감동의 에너지는 기와집의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최 노인은 거나하게 취한 얼굴로 연화의 앞으로 다가와 엎드리며 아씨께서 그 냄새나는 똥밭을 묵묵히 일구실 때 저는 아씨가 정말로 실성하신 줄 알고 밤새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 그 모든 것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웅대한 계획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참으로 부끄럽고도 자랑스럽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의 말을 올렸고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 혹독한 밤에 나를 찾아와 위로해준 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나 역시 그 외롭고 차가운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을 돌리는 훈훈하고 정겨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잔치의 열기가 밤이 깊어감에 따라 조금씩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고 배를 든든하게 채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화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하인들도 남은 음식들을 정갈하게 갈무리하고 설거지를 마치고는 고단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온돌방으로 들어가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으니 온종일 시끌벅적했던 크고 넓은 기와집은 어느새 풀벌레의 우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지극히 평화롭고 아늑한 밤의 정적 속으로 깊이 스며들며 그동안의 모든 피로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홀로 남은 연화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밤하늘에 떠오른 밝고 둥근 보름달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는데 그 달빛은 10년 전 쫓겨나던 그 춥고 어두웠던 밤에 달빛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 포근하고 은은한 빛이었으며
연화의 가슴 속에는 이제 분노나 억울함 같은 찌꺼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단단하게 뿌리내린 깊은 평온함과 앞으로 자신이 이끌어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넉넉하게 보듬어 주겠다는 숭고한 책임감만이 조용히 그리고 굳건하게 자리 잡으며 그녀의 영혼을 한층 더 성숙하고 맑게 정화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탐욕스러운 남편과 간악한 첩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인생의 덧없음에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만약 그 가혹한 시련이 없었다면 자신이 그 버려진 똥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조선 제1의 막강한 거상으로 성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연화는 자신에게 닥쳤던 그 고난마저도 하늘이 내린 크나큰 축복이자 진정한 성장을 위한 값진 밑거름이었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너그럽게 품어 안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완벽한 주인이자 거대한 상단을 이끄는 여장부로서 연화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바쁘고 활기찬 일상들을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았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억울하게 숨죽여 울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의 굳은 신념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것임을 맑은 달빛 아래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굳게 담행세했으며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꺼지지 않는 든든한 화로 하나가 활활 타오르며 그녀의 온몸을 훈훈하게 감싸며 무한한 용기와 평안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연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흙과 나무의 싱그러운 내음이 섞인 맑은 상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머리를 맑게 해주자 그녀는 입가에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마당의 화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밤이슬을 머금고 초롱초롱하게 피어난 작은 국화꽃의 부드러운 꽃잎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자신 역시 평생토록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굳게 닫힌 웅장한 대문을 다시 한번 지그시 바라보았고 10년 전 저 문을 열고 차가운 세상으로 나설 때 느꼈던 그 지독한 절망감과 두려움은 이제 한 편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희미해졌으며 앞으로 저 대문은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구원의 문이 될 것임을 알기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조용히 다스리며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정성스럽게 닦아낸 뒤 발길을 돌려 예전에 자신이 늘 머물며 바느질을 하던 안방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들어섰습니다. 따뜻하게 군불이 지펴진 안방의 온돌 바닥에 몸을 뉘이며 연화는 참으로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귓가에는 창호지를 흔드는 부드러운 가을바람 소리가 마치 고생 많았다며 조용히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달콤하고 포근하게 들려왔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 마침내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완벽하게 되찾은 지혜로운 여인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밤의 꿈결 속으로 서서히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고 따스한 햇살이 크고 번듯한 기와집의 둥근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며 새로운 시대의 평화로운 시작을 온 세상에 알렸고 간밤에 흥겨웠던 잔치의 열기가 가라앉은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난 부지런한 하인들이 기분 좋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자루질을 하는 경쾌한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으며 한때 어리석은 남편과 간악한 첩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흉물스럽게 무너져 내리고 깊게 병들었던 이 오래된 집안은 이제 지혜롭고 자애로운 안방마님 연화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활기찬 생명력을 되찾으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갈한 무명 치마 저고리로 단정하게 갈아입은 연화는 가장 먼저 사당에 올라가 조상님들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경건한 인사를 올렸고, 그런 다음 대청마루에 앉아 상단에 대행수와 수하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나아갈 거대한 장사의 방향과 이웃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할 따뜻하고 지혜로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시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수만 명을 거느리는 조선 최고 거상다운 흔들림 없는 강인한 위엄과 깊은 통찰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마마을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각자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핵곡식과 싱싱한 산나물, 그리고 정성껏 빚은 떡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기와집 대문 앞으로 끊임없이 몰려들었는데, 이는 과거 자신들이 연하를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이자, 이제는 온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버린 위대한 거상을 향한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으며, 연화는 그들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성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환한 미소로 일일이 받아주며, 오히려 그보다 몇 배나 더 값진 비단과 쌀을 답례로 넉넉하게 쥐어주어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날 연화가 쫓겨나 냄새나는 똥밭에서 고된 노동을 할 때 유일하게 찾아와 눈물로 걱정해 주었던 충직한 하인 최 노인은 이제 기와집의 모든 대소사를 총괄하는 든든한 안채 대장으로 승진하여 연화의 곁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게 되었고, 그는 아씨께서 그 끔찍한 시련을 이겨내고 이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돌아오신 것이 마치 꿈만 같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훔쳤으며, 아래 하인들에게도 항상 우리 안방마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며 집안에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기강을 훌륭하게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연화가 처음 엄청난 불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그 외곽에 버려진 똥밭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결코 더럽거나 냄새나는 곳이 아니라 끈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으며, 연화는 그 밭을 팔거나 방치하지 않고 솜씨 좋은 농부들에게 넉넉한 둠을 주어 계속해서 가장 귀한 특용 작물과 진귀한 약초들을 정성껏 재배하도록 지시했고, 그곳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금의 절반은 헐벗고 굶주리는 고아들과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들을 보살피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였으니, 똥밭에서 피어난 그 향기로운 결실은 온 조선 팔도의 가난한 이들을 먹여 살리는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연화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난 어리석은 남편은 이웃마을을 전전하며 구걸을 하는 비참한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훌륭한 조강지처를 몰라보고 요망한 첩의 치마폭에 노란하다 천벌을 받은 미련한 사내라며 혀를 찾고, 그는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려 잠들 때마다 예전 연화가 지어주었던 따뜻한 소못과 정갈한 밥상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어 담을 수는 없었으며, 그가 겪는 처절한 고통과 뼈저린 후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욕심의 끝이 얼마나 파멸적인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널리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들통나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던 간악한 첩 역시 그 끝이 결코 순탄치 않았으니, 그녀는 몰래 챙겨나온 폐물들을 산적들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목숨만 간신히 건져 깊은 산속의 허름한 주막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억척스럽게 연명하게 되었고, 툭하면 주모에게 매질을 당하고 험한 손님들의 희롱을 견뎌야 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며, 지난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던 그 짧았던
헛된 권력을 그리워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생으로 일그러져 과거의 그 요염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도끼만 남은 초라한 노파로 시들어갔습니다. 연화의 넉넉한 인심과 지혜로운 보살핌 덕분에 산골마을 전체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는데 연화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자신의 거대한 곳간을 주저없이 활짝 여러 쌀과 보리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마을의 크고 튼튼한 다리를 새로 놓아 상인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만들었으며 영특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크게 지어 훌륭한 훈장님을 모셔와 무상으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기에 온 동네 사람들은 연화를 진심으로 우러러보며 영원한 무병장수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산등성이의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기 시작하는 매서운 추위의 겨울이 마을을 찾아왔지만 기와집의 곳간에는 온갖 산의 진미와 귀한 곡식들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집집마다 연화가 미리 나누어준 따뜻한 소미불과 넉넉한 팩감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 누구도 다가오는 차가운 계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예전 같으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슬픈 한숨을 내쉬었을 초가집의 가난한 아이들도 올해는 두툼한 무명옷을 입고 눈싸움을 하며 해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으니 이 모든 포근하고 눈부신 변화는 오직 지혜롭고 자애로운 연화 한 사람의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동짓달의 어느 깊고 고요한 밤 연화는 기와집의 가장 넓은 대청마루에 수십 개의 화로를 따뜻하게 피워놓고 집안의 모든 하인들과 마을의 어르신들을 정중하게 모셔와 아주 풍성하고 성대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상위에는 붉은 팥죽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잘 익은 동치미와 기름진 고기 산적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따뜻한 덕담을 건네고 훈훈한 정을 나누었으니 그 아름다운 밤의 풍경은 마치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버릴 듯한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인간의 절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따뜻한 팥죽을 한 숟가락 천천히 떠먹은 연화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여러분이 이토록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 제가 차가운 밤길을 걸으며 흘렸던 눈물과 냄새나는 땅방울을 흘리며 견뎌냈던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고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이니 앞으로도 다툼 없이 이 평화롭고 정겨운 마을을 다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자며 깊은 진심을 담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그 따뜻하고 뭉클한 말씨에 감동한 하인들과 마을 어르신들은 쥐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옷소매로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백발이 성성한 마을 이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께서 쫓겨나셨을 때 저희가 무지하여 돌을 던지고 비웃었던 그 크나큰 죄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마님의 그 바다처럼 넓고 자애로운 은혜 덕분에 이 늙은이들이 올겨울을 참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그 은덕을 결코 잊지 않고 보답하겠나이다라며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고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연화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장의 주름진 손을 꽉 맞잡아 일으켜 세우며 다 지난 옛일이니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고 자책하지 마시라며 오히려 제가 그 거친 밭에서 페미질을 할 때 곁에서 무심히 지켜봐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는 농담 섞인 위로를 건네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었고 사람들은 연화의 그 넓은 아량과 재치 있는 배려에 다시금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남은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으며 밖에는 소복소복
하얀 한방눈이 내리며 기와집의 둥근 지붕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지만 대청마루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다정한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기분이 한껏 좋아진 하인 중 한 명이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야금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줄을 고르기 시작했고 띠리링하며 맑고 청아한 악기 소리가 겨울밤의 고요한 공기를 타고 대청마루 가득 부드럽게 울려 퍼지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아낙네들은 가야금 선율에 맞추어 나직하고 구슬픈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분위기를 맞추었으며 노인들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개를 까닥이며 박자를 맞추었고 연화 역시 자리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그 정겹고 아름다운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를 들으며 연화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걸어온 그 험난하고도 기적 같았던 파란만장한 여정들이 마치 한 편의 옛날 이야기처럼 잔잔하게 스쳐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보찜 하나의 의지에 칠흑 같은 산길을 오르던 그 두려웠던 밤과 역겨운 악취를 참아내며 맨손으로 우물을 뒤집어 쓰고 밭을 매던 그 처절했던 나날들이 이제는 가슴 깊은 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단단하고 훌륭한 훈장으로 남아 있었으며 만약 하늘이 자신에게 그런 가혹한 시련과 역경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결코 지금처럼 깊은 지혜를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넓은 그릇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연화가 이끄는 거대한 상단은 그녀가 매일같이 밭에 나가 직접 흙을 묻히거나 장터에서 목소리를 높여 흥정하지 않아도 아주 훌륭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갈 만큼 굳건한 토대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고 그녀가 발탁하여 길러낸 충직하고 영리한 대행수와 상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최고급 약재와 작물들을 거래하여 막대한 은괴를 끊임없이 곳간으로 벌어들이고 있었기에 연화는 오롯이 기와집의 자애로운 어른으로서 넉넉하게 사람들을 돌보고 마을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혜와 인내를 겸비한 진정한 상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여유이자 영광스러운 노후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 산사에서부터 은은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대청마루에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내던 마을 어르신들과 하인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마님 덕분에 오늘 밤 참으로 따뜻하고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으니 부디 옥체 보존하시고 평안히 주무시라며 공손하게 밤인사를 올렸고 연화는 뱃마루까지 직접 걸어나가 그들의 든든한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배웅했으며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눈길 위에서도 조금도 무겁지 않고 오히려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하인들마저 각자의 따뜻한 처소로 돌아가 불을 끄고 깊은 단잠에 빠져들자 그토록 시끌벅적했던 크고 번듯한 기와집은 어느새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하고도 깊은 정막 속으로 고요하게 스며들었으며 마당에 소복하게 쌓인 하얀 눈 위로는 차가운 겨울 달빛이 은은하게 부서져 내려 몽환적이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텅 빈 넓은 대청마루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화로의 붉은 숯불만이 희미한 온기를 뿜어내며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으니 이 고요함은 두려움의 정막이 아니라 모든 갈등과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된 후에 찾아오는 지극히 평화롭고 포근한 안식의 침묵이었습니다. 연하는 촛불 하나만을 밝혀둔 채 고요한 안방으로 들어와 곱게 빗은 머리를 정갈하게 풀고 부드러운 무명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따뜻하게 군불이 지펴진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어 앉았고 창호지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둥글고 밝은 달을 가만히 응시하며 찻잔에 담긴 따뜻한 작설차를 한 모금 천천히 음미했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쌉싸름한 차의 향기는 마치 굴곡 많았던 자신의 지난 인생을 그대로 우려낸 듯한 묘한 여운을 남기며 차갑게 얼어있던 가슴 속 깊은 곳에 마지막 응어리마저도 부드럽게 녹여내고 마음을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막강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거대한 상단의 주인이자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대한 어머니로 굳건하게 우뚝 섰지만 연하는 결코 지금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이 막대한 재산과 지혜가 훗날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결코 어리석은 자들의 탐욕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단단하고 치밀한 규칙을 세워두어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변함없는 철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겨울밤 하늘에서는 끝없이 하얀 눈송이들이 솜털처럼 가볍게 춤을 추며 소리 없이 대지 위로 내려앉고 있었고 그 눈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더러운 탐욕의 흔적들을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포근하게 덮어주며 세상을 완벽하게 정화시키고 있었으며 연화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그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자연이 베푸는 경이롭고도 숭고한 평화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내일의 삶을 걱정하거나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원망하지 않는 오직 완전한 평온의 상태에 도달한 스스로의 단단해진 영혼을 자랑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에 이르러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 앞에 작은 심지를 조심스럽게 입으로 불어끄며 방안을 짙고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온전히 맡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났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화솜, 이불을 턱 밑까지 포근하게 끌어덮고 자리에 누운 연하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자애로운 평화의 미소가 은은하게 번져 있었으니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꽃을 피워낸 지혜로운 여장부의 위대한 하루가 가장 완벽하고 따뜻한 안식을 맞이하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었던 깊은 억울함을 굳센 지혜와 끝없는 인내로 완벽하게 풀어내어 마침내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안식처를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한 연하는 부드러운 어둠 속에서 스르르 편안하게 눈을 감으며 모진 풍파를 이겨낸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길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밤새 숨죽여 들어준 모든 착한 사람들에게 포근하고 달콤한 꿈자리가 내려앉기를 간절히 기원하듯 나직하고도 다정한 목소리로 아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조용히 허공에 속삭였는데 그 말은 세상을 향한 완전한 용서이자 더욱 눈부신 내일을 기약하는 영원한 축복의 주문이었습니다. 모진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따스한 볕이 들고 차가운 눈이 녹아내리면 반드시 고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니 이제 모든 근심과 무거운 걱정은 저 깊은 밤바람의 끝자락에 훌훌 날려 보내시고 부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꿈결 속으로 고요히 머무시길 바랍니다라며 전하는 연하의 그나직하고도 평화로운 숨결이 오래된 기와집의 포근한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쫓겨난 본처가 지혜로 일구어낸 눈부시고도 통쾌했더니 거대한 기적의 이야기는 마침내 길고 긴 여정의 끝을 맺으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포근하게 스며들어 영원히 변치 않을 아름답고 다정한 전설로 완성되었습니다.